야, 200억인데 서명 안 해? 2024년 11월 15일 박순자 65세. 그녀는 30년 동안 지켜온 200억짜리 건물을 단 3초 만에 팔아버렸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늦었어.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5년 박순자는 남편과 함께 용산에 10평짜리 전자제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새벽 4시 기상, 밤 12시 마감, 하루 20시간 노동, 통장엔 23만 원. 하지만 그녀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사서 아들에게 물려준다. 단 하나의 목표. 2000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의사는 말했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장례식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순자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명절, 그녀의 사전엔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운동회인데. 엄마 바빠. 혼자 가. 아들의 운동회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순자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층 매물 나왔어요. 30억, 27억, 3억이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선택했습니다. 평생 빚을 지는 것을. 이자 만월 300만 원.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년, 순자는 문자 그대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 3시간, 아파도 일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은 전부 씹었습니다. 30억, 50억, 80억, 120억, 2010년 2층 매입, 2015년 3층 매입, 그리고 2020년 순자는 건물 전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2023년 감정가 200억. 순자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구두, 그리고 완벽한 미소.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그래.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30분 후, 순자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김지은, 30살, 직업 마이너스 없음. 하지만 명품은 넘쳐났습니다. 연 3회 해외여행, 주 2회 파인다이닝.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뭘 노리는지.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민수와 지은의 결혼식. 와, 신부 진짜 예쁘다. 신랑 복 터졌네. 하지만 순자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첫 달, 지은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주말마다 시댁 방문, 음식 준비에 청소까지, 심지어 시어머니 가게 일까지 도왔습니다. 엄마, 올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기라는 걸. 그리고 한 달 후,
순자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응, 조금만 참아. 건물만 받으면 돼. 순자는 숨도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신경 꺼. 건물만 받으면 나 바로 나갈 거야. 민수, 걔는 내가 조종하면 돼. 바보같이 나만 믿잖아. 30년. 하루 20시간 일한 30년이. 손주 얼굴도 못 본 30년이. 친구도 만나지 못한 30년이. 20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잖아. 히히.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건물 얘기 좀 하자. 지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왔다고 생각하며, 건물, 너희한테 줄게. 어머니, 정말요? 응. 대신, 하지만 다음 말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서 내용, 조항 1, 건물 수령 후 5년간 매매 금지. 조항 2, 시어머니 사망 시까지 월 500만 원 용돈 지급. 조항 3, 이혼 시 건물 소유권 즉시 박탈. 서명할 수 있지? 어머니, 이건 좀. 왜? 못해?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200억 주는데 이 정도 조건이 심해? 침묵하는 식탁.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지은의 계획을 정확히 박살내는 조건들이었으니까. 3일 후,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 왜 서명 안 해? 200억인데. 그 조건이 말이 돼. 이혼하면 다 뺏긴다고. 이혼? 야, 우리 이혼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민수도 느꼈습니다. 너 혹시 아니야. 오빠 오해야. 오해? 그럼 왜 서명 못해? 혹시 너 건물만 받고 이혼하려고 한 거야? 3초의 침묵.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미쳤나? 야, 너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그게 통화 내역 보여줘. 왜 그래?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민수는 찾았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결혼 2개월 만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최소 50억. 50억이요? 네.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강압적 계약 체결 강요. 시어머니가 먼저 계약서로 압박했다는 게 증거가 됩니다. 순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계약서가 오히려 독이 될 줄은. 2주 후 순자에게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1950억 원, 30년 모은 돈의 4분의 1, 그리고 설상가상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위자료 줘. 뭐? 지은이가 위자료 청구했어. 50억? 그래서 내가 줘야 돼. 나 명의로 결혼했으니까. 민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엄마가 쓸데없이 계약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책임져. 30년. 순자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일했습니다. 아들이 밥 먹을 돈, 아들이 학교 갈 돈, 아들이 결혼할 돈.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50억 안 주면 엄마 고소할 거야. 나도. 그날 밤 순자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여보세요. 건물 팔고 싶은데요.
200억 현금 거래 맞으시죠? 네. 금매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이유 묻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계약 끝내주세요. 200억짜리 건물을 일주일 안에 팔겠다는 것.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3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사겠습니다. 195억에. 좋아요. 어머니, 5억 깎는 건데 생각 좀 더 해보시죠. 아니요. 지금 당장 계약합니다. 그렇게 30년의 땀이 3초 만에 날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 건물이잖아.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흔적도 단 하나,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는 너한테 줄게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이제 엄마도 필요 없겠지. 건강해라. 편지 맨 마지막 줄에는 195억은 어디 갔냐고?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라고 말이죠. 민수는 미친 듯이 알아봤습니다. 195억이 어디로 갔는지. 죄송합니다만 예금주가 아니신 분께는 제 엄마 계좌라고요. 보여주세요.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200억이 증발했다고, 지금 사기 당한 거라고. 하지만 은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어머님이 195억을 전부 뭐? 기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용산 건물을 판 박순자 씨가 195억 전액을 고아원과 독거노인 센터에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195억.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도 뉴스를 봤습니다. 미친. 저 할망구가. 변호사님, 50억 받을 수 있죠. 그게 말이죠. 어머님이 재산이 없어서 195억 기부했잖아요. 기부는 이미 완료됐고 환수 불가능합니다. 지은의 계획도 민수의 기대도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 엄마가 기부한 돈이요. 아, 박순자님 아드님이시군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정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가주세요. 원장님, 어머님은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기부하셨습니다. 나가세요. 민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200억이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살아준 엄마를 잃었다는 것을. 민수는 미친 듯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인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억은커녕 변호사 비용도 못 건져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명품들은 하나씩 팔렸습니다. 화려했던 SNS도 삭제했습니다. 남은 건 초라한 자신뿐.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재혼해서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수님께 귀하의 모친 박순자 씨께서 2024년 당시 저희 법무법인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10년 뒤인 오늘 이 편지를 발송합니다. 10년 전 엄마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언 내용, 건물 매각금 195억 중 실제 기부액은 95억입니다. 나머지 100억은 민수명의 신탁통장에 보관 중입니다. 단 10년 뒤에만 찾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10년 동안 민수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진짜 폭탄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10년을 잘 견뎌낸 거구나. 엄마가 모든 돈을 기부했다고 발표한 이유는 내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돈이 있으면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랐어. 민수야, 10년 동안 너 혼자 힘으로 살았구나. 엄마는 그게 자랑스럽다. 100억은 내 거야. 하지만 이제 내가 선택해. 이 돈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진짜로 기부할 건지.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자랑스러울 거야. 왜냐하면 넌 이미 10년을 스스로 살아냈으니까. 그게 엄마가 가장 바랐던 거야. 돈 없이도 당당한 사람. 그게 진짜 부자란다. 엄마는 지금 제주도 작은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어. 1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 주소는 동봉안 쪽지에. 사랑한다, 민수야. 민수는 그 즉시 달렸습니다. 10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주도 작은 마을. 순자네 집.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젊은 여자. 누구세요? 저 박순자 씨 아들인데요. 들어오세요. 저는 순자 할머니가 돌봐주신 고아원 출신이에요. 엄마는요? 안쪽 방에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민수가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너무나 작아진 엄마가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엄마, 민수야? 엄마, 왜 아프다고 연락 안 했어? 연락하면 넌 돈 때문에 온 줄 알았잖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돈만 물려주려고 했어.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줬지. 엄마, 민수야.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힘들었어. 처음엔 엄마 원망도 했고, 그래도 혼자 살았지? 응, 그거면 됐어. 이제 넌 어디서든 살 수 있어. 100억? 받을 거야? 아니, 기부할 거야. 엄마처럼. 정말? 응. 10년 동안 배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잘했어. 우리 아들. 고마워. 민수야. 엄마. 정말 행복했어. 1년 후. 순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묻혔습니다. 민수는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엄마가 돌봤던 고아원과 독거노인 센터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지금 민수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엄마 이름을 딴 카페. 돈은 많지 않지만 민수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민수는 엄마 무덤에 갑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많이 왔어. 다들 엄마 이름 보고 신기해하더라.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200억을 버렸는지.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 사람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지은, 10년 만에 재회. 오랜만이야. 앉아. 둘 사이엔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 어머니 돌아가신 거 뉴스로 봤어. 그래. 미안해. 뭐? 10년 전. 정말 미안해. 나, 돈만 보고 결혼했어. 너도 어머니도 사람으로 안 봤어. 알고 있어. 근데 10년 동안 진짜 지옥이었어. 지은의 10년. 편의점 알바하며 손님들한테 욕먹고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친구들 SNS 보면서 울고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 많이 났어. 어머니 평생 저렇게 사셨겠구나. 내가 뭘 무시한 거지. 이거 10년 동안 모은 거야. 5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왜 주는데? 어머니 무덤에 꽃 좀 사다 드려줘. 10년 전엔 몰랐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200억을 30년 만에 모으신 분이 나는 10년에 500만 원밖에 못 모았어. 그것도 죽도록 일해서. 그래서 알았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가져. 왜? 엄마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지은아, 그 돈으로 내 인생 살아. 돈은 죽은 사람한테 필요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10년 전 나도 돈만 봤으니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엄마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진짜로 남긴 건 200억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수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 맨 마지막. 민수가 놓쳤던 한 줄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30년 일하며 배운 것. 돈은 쌓이지만 사람은 쌓이지 않는다는 것. 엄마는 30년 동안 돈만 쌓았어.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잃었지. 너와의 시간, 나 자신과의 시간, 행복할 기회. 그래서 마지막 10년은 엄마가 처음으로 나로 산 시간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줘.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게 진짜 부자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200억은 없었지만 민수는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다. 30년 동안 200억을 모았지만 마지막 10년이 가장 행복했던 여자. 그녀는 아들에게 돈이 아닌 교훈을 남겼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평생 모은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보따리 장수였습니다.